옛날 옛적 간날가짝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순도순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간날가짝 황선이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결 컨디션이 좋아 보이세요. 네, 꽃가루가 조금 한풀 이렇게 꺾였다고나 할까요? 네. 어, 비가 많이 와서. 네, 공기도 좀 깨끗해진 것 같고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5월 5일, 5월 6일 대체 휴일까지 긴 연휴였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참 이렇게 긴 시간을 방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도깨비 정주행을 끝냈어요. 아, 네.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요. 드라마 한 편을 네. 종주했으니까. 저는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왜요? 시어머님을 모시고는 이제 함께 가족들, 시댁 식구들 모여가지고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를 보러 가지 못해서 조금 우울했습니다. 아, 네, 항상 친정에도 가고 시댁 어른들도 모시고 식사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친정을 못 간 거죠. 그래서 나이 듦에 대한 어떤 그런 우울함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울한 연휴였어요, 정말. 특별히 못 가시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이들도 내가 시골에 내려가자고 했는데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젊었으면 저 혼자라도 갔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혼자 운전해서 간다는 게 선뜻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니까 이제 나도 못 가게 되는 그 핑계를 대고 못 가게 된 그러면서 이제 심통만 부리는 거죠. 집에서. 그러니까 엄마도 편찮으신데 나도 우리 친정엄마의 모습 내게도 이제 그런 친정엄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우울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연휴 끝나고 아이들은 학교 또 남편은 직장 가면서 이제 저도 일상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좀 기분이 풀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모임이 있었죠? 네네. 네. 저희 공부 모임 싸우는 아이. 네. 어떤 이야기들 있었는지 이따 한번 또 들려주세요. 네, 그러면 들어가는 음악 듣겠습니다. 네. 우리 아빠는 착해 세정거로 출근해요. 우리 엄마는 착해 재활용을 잘하거든요. 우리 엄마도 착해 수돗물을 아꼈어요. 나도 착한 사람 음식을 남기지 않아요.
네, 착한 사람들이 지구를 지켜요. 들으셨습니다. 지구를 독수리 오영재가 아니라 착한 사람들이 지킨다네요. 저도 착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림 형제 동화집에서 물고기 도치라는 이야기 준비해 봤거든요. 자,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한 공주님이 살았습니다. 공주님은 궁전 꼭대기 흉벽 밑에 12개의 창문이 달린 큰 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방으로 나 있는 그 창문으로 공주님은 나라 전체를 다 둘러볼 수 있었답니다. 첫 번째 창문에서 벌써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 볼 수 있었고, 두 번째 창문에서는 훨씬 더 잘 볼 수 있었어요. 또 세 번째 창문에서는 더 또렷하게 볼 수 있었고, 다음 창문에서는 훨씬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12번째 창문에 이르면 공주님은 하늘과 땅 밑에 숨겨진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었지요. 그런데 공주님은 자존심이 강해서 아무에게도 복종하지 않고 혼자서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는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겠다고 널리 알렸습니다. 하지만 하겠다고 나섰다가 공주님이 찾아내면 목을 쳐서 장대에 꽂아 놓겠다고 했지요. 궁전 앞에는 그렇게 잘린 머리가 꽂힌 장대가 벌써 97개나 서 있었어요. 그러자 오랫동안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주님은 기분이 좋았답니다. 평생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세 형제가 행운을 시험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큰 형은 석회 구멍 속에 숨었어요. 그곳이 안전할 줄 알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공주님은 첫 번째 창문에서 벌써 큰형을 찾아냈어요. 공주님은 큰형을 끌어내어 목을 치라고 했습니다. 둘째 형은 궁전 지하실로 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주님은 첫 번째 창문에서 벌써 둘째 형을 찾아냈어요. 결국 둘째 형의 목은 99번째 장대에 꽂히고 말았지요. 그러자 막내는 공주님을 찾아가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또 자비를 베풀어 2번까지는 그냥 넘어가 달라고요. 하지만 세 번째에도 찾으면 두말 없이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지요. 잘생긴 젊은이가 워낙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공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다. 허락하겠노라. 하지만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날 젊은이는 어디 숨을지 한참 생각했지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을 들고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까마귀가 보이자 젊은이는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까마귀가 소리쳤어요. 쏘지 마세요. 은혜는 꼭 갚을게요. 젊은이는 총을 내리고 더 걸었습니다. 이윽고 호수에 이르렀는데 마침 물고기 한 마리가 깊은 물속에서 물 위로 쑥 올라왔어요. 젊은이는 총을 겨누었어요. 그러자 물고기가 소리쳤어요. 쏘지 마세요. 은혜는 꼭 갚을게요. 젊은이는 물고기를 물속에 다시 들어가게 해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계속 걷다가 다리를 저는 여우를 만났습니다. 젊은이는 총을 쏘았지만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소리쳤어요. 이리 와서 발에 박힌 가시를 좀 빼주세요. 젊은이는 가시를 빼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시를 뽑고는 여우를 죽여 가죽을 벗기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말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은혜는 꼭 갚을게요. 젊은이는 여우를 놓아주었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되어서 젊은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젊은이는 어디든 숨어야 했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어디 숨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숲에 사는 까마귀를 찾아가 말했어요.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어디 숨어야 좋을지 말해다오. 그런데 공주님이 찾을 수 없는 곳이어야 한다. 까마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이윽고 깍깍 말했습니다. 알아냈어요. 까마귀는 둥지에서 알을 꺼내 두 쪽으로 캐뜨린 다음 젊은이를 안에 넣고 다시 붙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앉았지요. 공주님은 첫 번째 창에서 젊은이를 찾을 수 없었어요. 다음 창문에서도 찾을 수 없자 공주님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1번째 창문에서 마침내 젊은이를 찾아냈어요. 공주님은 까마귀를 쏘아 죽이고 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알이 깨지자 젊은이는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공주님이 말했어요. 이번엔 살려주겠다. 더 잘하지 못하면 끝장인 줄 알아. 다음 날 젊은이는 호수에 사는 물고기를 불러 말했어요. 목숨을 살려주었으니까 내가 어디 숨어야 좋을지 말해다오. 그런데 공주님이 찾을 수 없는 곳이어야 한다. 물고기는 곰곰 생각하더니 소리쳤어요. 알아냈어요. 제 뱃속에 숨겨드릴게요. 물고기는 젊은이를 꿀꺽 삼키고 호수 밑바닥까지 쑥쑥 내려갔습니다. 공주님은 창문을 내다보았지만 11번째 창문에서도 젊은이를 찾을 수 없었어요. 공주님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12번째 창문에서 마침내 젊은이를 찾아냈어요. 공주님은 물고기를 잡아 죽이라고 했어요. 젊은이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그때 젊은이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공주님이 말했어요. 이번에도 살려주겠다. 하지만 내 머리는 100번째 장대에 꽂히리라. 마지막 날, 젊은이는 무거운 마음으로 들판을 나갔습니다. 여우를 만나자 젊은이는 말했어요. 너는 숨기 좋은 곳을 다 알고 있잖아. 목숨을 살려주었으니까 내가 어디 숨으면 좋을지 말해다오. 그런데 공주님이 찾을 수 없는 곳이어야 한다. 어려운데요. 여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윽고 소리쳤어요. 알아냈어요. 여우는 젊은이를 샘물로 데리고 갔습니다. 샘물에 도착하자 여우는 물속에 풍덩 들어갔어요. 이윽고 물에서 나온 여우는 동물을 파는 상인이 되어 있었어요. 젊은이도 물속에 들어가야 했어요. 젊은이는 도치가 되었어요. 상인은 도시로 가서 귀여운 도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도치를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님도 왔어요. 공주님은 도치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상인에게 많은 돈을 주고 도치를 샀습니다. 상인은 도치를 공주님에게 넘겨주기 전에 도치에게 말했어요. 공주님이 창가로 가면 공주님의 따은 머리 밑으로 얼른 기어 들어가세요. 이윽고 젊은이를 찾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주님은 창가로 갔어요. 하지만 첫 번째 창문부터 11번째 창문까지 다 내다보았지만 젊은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12번째 창문에서도 찾지 못하자 공주님은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창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러자 창문 유리 12개가 쨍그랑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궁전 전체가 드르르 흔들렸어요. 공주님은 창문에서 돌아서다가 그제야 머리타래 밑에 도치가 숨어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공주님은 도치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어요. 내 눈앞에서 썩 꺼져! 도치는 상인에게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상인과 도치는 같은 샘물로 가서
물속에 풍덩 들어갔고 둘 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젊은이는 여우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너에 비하면 까마귀와 물고기는 멍청하구나. 너는 꾀보야. 정말이라니까. 이제 젊은이는 곧장 궁전으로 갔습니다. 공주님은 젊은이를 기다리고 있었고 순순히 운명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제 젊은이는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자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세 번째로 숨은 곳을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누가 도와주었는지도 비밀이었지요. 공주님은 젊은이를 존경했어요. 젊은이가 혼자 힘으로 다 한 줄 알았거든요. 공주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희는 나보다 한 수 위라니까. 이제 곧 시작이야. 우리가 노래하고 기다리고 꿈꿔오던 시간이 온 것 같아. 무대 위 노래하는 아무것도 몰랐던 내게 조심스레 건넨 꿈을 물었던 질문과 이뤄가는 나. 꿈을 꾸는 걸까? 마법의 주문 뚜위뚜뚜뚜 뚜위뚜뚜뚜와 이 꿈이 깨지 않게 다시 또 불러 뚜위뚜뚜뚜 뚜위뚜뚜 I will fly. 이제부터야 나도 모르던 나와 발을 맞추고 노래하는 우리 꿈을 꿀 수 있게. 무대 위 춤을 추는 아무것도 몰랐던 내게 조심스레 건넨 꿈을 물었던 질문과 잃어가는 나. 꿈을 꾸는 걸까? 마법의 주문 뚜위뚜뚜뚜 뚜위뚜뚜뚜와 이 꿈이 깨지 않게 다시 또 불러 뚜위뚜뚜뚜 뚜위뚜뚜 I will fly. 이제부터야 나도 모르던 나와 발을 맞추고 노래하는 우리 꿈을 꿀 수 있게. 시간이 시간 여기 멈추지 않고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 거짓말 같은 시간이 왔어. I will fly. 이제부터야 나도 모르던 나와 발을 맞추고 노래하는 우리 깨지 않아도 돼. 꿈을 꾸고 I will fly. 이제부터야 나도 모르던 나와 발을 맞추고 노래하는 우리 꿈을 꿀 수 있게. 이제부터야 나도 모르던 나와 발을 맞추고 노래하는 우리 꿈을 꿀 수 있게. 이제부터야 들으셨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지난주에 제가 지혜로운 이야기 읽어드렸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혜를 겨루는 것처럼 공주님하고 세 삼형제가 이제 이건 지혜를 겨뤘다기보다는 좀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그 까마귀나 또 물고기 저기 두 번째로 잡혔던 게 뭐였더라? 아무튼 그 친구들은 나중에는 이제 별 잘못도 없이 공주에게 발각이 돼서 죽음을 당하는 게 조금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 형제들 그러니까 마지막 막내를 도와줬잖아요. 그런데도 은혜를 갚으면서 도와줬는데도 이제 죽음을 당한 거죠. 그런 쪽에 이성적인 생각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여기에서 도치는 물고기 도치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 도치는 뭐냐면 몸 길이가 65mm나 되는 그 바닷 물고기래요. 65cm나 되는 바닷 물고기. 센티미터죠. 그런 물고기가 그 물고기의 이름이 도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휘에서 나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네. 오늘 읽었던 책이 싸우는 아이였었죠? 네. 저는 책을 좀 이번 그 공부 모임 토론을 위해서 조금 미리 읽어두었던 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고 가야지 이랬었는데 네. 다시 한번 읽지는 못하고 그냥 기억을 더듬어서 한두 달 전에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네. 네. 역시나 오늘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죠. 네. 각양각색의 느낀 점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감동 포인트 네. 정말 매력적인 책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 문체 자체가 조금 다른 책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존댓말을 다 써요. 네. 네. 그러면서 뭐 했습니다. 뭐 했었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체 자체가 저는 조금 되게 신기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시대적인 배경이 한 5, 60년대, 우리나라 5, 60년대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실을 살고 있는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요즘 우리 어린이들이 과연 이 책을 읽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음. 그 초등학교 3학년인 지유가 대답을 했죠. 소설책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다. 네. 읽을 수 있다. 뭐 거기에서 얻는 포인트는 각자 다르겠지만 읽을 수 있고 재밌게 읽었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하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원들도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네. 저는 그 아이스 깨끼 장사라든가 뭐 신문 배달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공감이 확 됐었어요. 저희는 잘할 때 화면으로 많이 봤죠. 네, 저는 저희 큰 오빠, 작은 오빠가 그런 그 아르바이트를 소위 말하는 학창 시절에 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오빠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같이 이렇게 확 공감이 됐었는데 그 시기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했구나 이런 거를 읽으면서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변호사라는 직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또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에도 그 시대에 이런 직업이 있었다고? 막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책 속에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요즘 아이들이 그 책을 읽는다고 해도 저와 같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 아이스 깨기 장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늘날을 사는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창밖에서 그 소리가 진짜 들렸는데. 예.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어디를 뭐 마트나 편의점만 가면 무조건 아이스크림 살 수 있고 막 이런 세대를 살고 있는 친구들이니까요. 근데 오히려 변호사라는 직업은 제가 이 시대에 이런 직업이 있었다고? 막 이렇게 느꼈던 거와는 전혀 다르게 요즘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뭐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직업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꿈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들도 많이 꿀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느껴보지 못한 그 문화적인 충격을 우리 그 요즘을 사는 우리 친구들은 훨씬 더 이제 바꾸어서 체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네. 그 주인공이 그런 다양한 직업들을 직접 보고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주변인의 직업이 모델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찬우였나요? 하여튼 시기? 그 친구가 싸울 수밖에 없는 싸우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배경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책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꼭 읽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죠. 네. 꼭 추천하는 책입니다. 네. 어린이 도서연구의 안산지회에서 추천한 책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싸우는 아이였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이 책에 대한 포인트는 실제 생생하게 내 앞에서 지금 있는 일을 글로 적은 것 같은 생생함, 현장감, 그리고 아이들의 말, 아이들의 언어라는 점이 제일 저는 와 닿더라고요. 이게 책들이 소설이라는 게 작가의 언어, 작가의 수준이 들어가기가 개입이 되기 마련이죠. 네. 근데 이게 정말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쓴 것처럼 생생했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셔가지고 공감하셨군요. 네. 네. 그 점이 좋더라고요. 네. 아무튼 너무 의미 있는 시간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로고송을 들으시고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갈게요. 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오늘 두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 달구랑 쓰구랑 쓰구랑에서 바보 사위의 꾀 읽어드릴게요. 대를 싸우를 했는데 그랑께 껍볼이 서물만 있으면 대를 싸우 안 간다고 한다. 근데 대를 싸우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집에 대를 싸우를 갔더라오. 갔는데 배가 고파라오. 인자 죽을 써준께 하루 아적에는 마당을 씀시롱. 멍청한 사람이 영 그런 꾀는 있어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들여다 보여.
너요 죽술래 사오가 됐든지 밥술래 사오가 됐네. 죽술래 사오 죽술래 사오가 밥술래 사오가 되려고 했는데 죽술래 사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인자 지 말이 혼자 잠은 자다보러 죽만 줬상께 배고픈께 인자 꾀를 내가 꼬라오. 그랑께 아야 그 딸 보고 아야 밥해서 줘라. 죽만 써준께 소문나서 동네 사람들이 그런 것이다. 골린 것이다. 그랑께 밥해서 준께는 또 인자 더 쪼까씩 줄게. 더 못 살겠더라. 죽은 두 그릇씩은 묵었는디 또 인자 며칠 참고 있다가 예 나야 한 술래 사오고 반 술래 사오고 나야 한 술을 먹든지 반 술을 먹든지 그렇게 뭐라 한가 그랑께 나보고 밥 쪼까시 준다고 한 술래 사오 그래요. 그도 못하고 쳐도 못하겠다. 자네 가게. 그래서 인자 배는 고파도 마늘에 찌고 가기는 싫든가. 비가 인자 오든 모양이여이. 어서 비 온께 가게. 그랑께 가라고 가랑 비 오네. 어서 가게. 그랑께 딸은 또 남편 보내기 싫은께 자라고 어머니 잠비 안 오요. 그랑께 또 사오는 있으라고 이슬비 옹구만 그라네. 그랬더라오. 그랑께 바보요. 내 곁에서 영원하기를 I just wanna be your friend. 난 내가 좋아 정말 난 내가 좋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 너는 특별해 네가 자랑스러워 너만 보면 난 행복해져. 동그란 얼굴 맑은 눈동자 조잘조잘 신나는 내 이야기 모두 마음에 들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너 나의 마음속에 핀 우정이란 아름다운 꽃. 난 내가 좋아 정말 난 내가 좋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너는 특별해 네가 자랑스러워 너만 보면 난 행복해져. 나는 내가 되고 너는 내가 되고 우리 서로 닮아가는 걸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소중한 친구가 영원히 나에게를 듬직한 어깨 그 웃음소리 노력하고 도전하는 내 모습 모두 마음에 들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너 나의 마음속에 핀 우정이란 영원한 약속. 난 내가 좋아 정말 난 내가 좋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너는 특별해 네가 자랑스러워 너만 보면 난 행복해져. 난 내가 좋아 정말 난 내가 좋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너는 특별해 내가 자랑스러워 너만 보면 난 행복해져. 난 내가 좋아 들으셨습니다. 사투리가 엄청 심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죠. 네, 이제 바보 사위에 대한 이야기였나? 뭐 네.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대릴 사위인데 네, 바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보 사이인데도 잔머리는 쓴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는
마당을 쓸으라고 하니까 자기는 밥 쓸래 사후가 되려고 했는데 네. 죽 쓸래 사후가 됐다고 음.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 놀린다 하면서 음. 이제 장모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아까 밥에서 쪼깔썩만 밥에서 줘라. 죽만 써준 게 소문나서 동네 사람들이 그런 것이다. 이게 이제 엄마가 한 말이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밥을 얻어 먹었는데 음. 실제로 또 밥은 또 조금밖에 안 줘. 음. 그러니까 차라리 죽 먹을 때가 낫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같은 양인데 음. 하나는 밥을 지어서 주는 거고 하나는 죽을 쏘아서 주는 거니까 네. 쌀의 양을 따지자고 하면 죽이나 밥이나 똑같은 거죠? 네. 근데 네, 네. 이제 얘는 밥을 조금 주니까 이거는 이제 더 죽보다 더 못한 거다. 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며칠 참고 있다가 이제 자기는 한 술래 사오고 반 술래 사오고 이렇게 반 술밖에 안 준다는 뜻이었어요. 그 조삼모사라고 들어보셨죠? 한자 성어 중에. 네네. 예. 아침에 3개, 뭐 저녁에 4개,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거를 반대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니까 아무런 불만이 없었더라. 이런 데서 유래됐던 그런 한자 성어가 생각나네요. 네. 주는 양은 하루에 주는 양은 7개로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니까 아무런 반발이 없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줄 때는 막 반발이 심하다가 거꾸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니까 아무런 반발이 없었다. 이런 거랑 똑같은 이야기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장모가 이제 나도 못하겠다 이거지 이거를 뭐 한술래 사오 그라요 하면서 이가 이제 한 술만 준다고 밥 한 술 밥 이런 한 거죠. 술, 그러니까. 반술 뭐 이렇게만 준다고 하니까 뭐 그도 못하고 저도 못하겠다. 자네 가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배는 고라도 이제 그 장모 소름 뭐 이런 거를 벗어날 기회였잖아요. 네. 근데 부인이랑 말을 주고받는 게 비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가기 싫어서 도로 장모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게 무슨 사투리가 이런가 하고 많이 보니까 이제 장모님은 가라고 가랑비 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딸은 남편 보내기 싫으니까 자라고 잠비 안 오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사위는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있으라고 있을 비용구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비를 보고도 세 사람이 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얘기 끝이 그랑께 바보요. 이렇게 끝나. 그러니까 결국은 대릴 사이로 눌러앉게 그쵸.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네. 네. 재밌네. 본인 결정이었어요. 근데. 네. 아우 사투리 버전보다 이렇게 해석으로 해주는 해석 버전이 더 좋은데요. 이해할 수 있어서. 전라도 사투리는 제가 좀 아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세 번째 코너는 우리 네. 말놀이를 네. 우리가 공부 시간 전에 말놀이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네. 말놀이를 끌어주시는 선생님께서 네. 친정 부모님께 효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네. 못 나오셨었구나.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교육부장님께서 저한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 이야기 전달하는 거를 했죠. 네. 네. 그러면 그 이야기 전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혹부리 영감님 옆집에 네. 고바오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네. 마침 장날 고바오 영감이 네. 장을 보러 뭐 5일장, 7일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장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구경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고개를 넘어가야 돼. 장을 가려면 한 네. 고개, 두 고개, 세 고개 넘어서 네. 가서 이제 구경도 하고 뭐 생선도 사고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뭐 필요한 거를 다 샀어. 잔뜩 사고 한숨 쉬고 있는데 네. 어디선가 만병통치약 고약 사시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을 몽땅 털털 털어서 그 만병통치약 고약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이제 신나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고개 넘고 두 고개 넘고 세 고개 넘어가다가 고개를 다친 거예요. 짐이 많아서 고개를 다친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를 어쩌노 하고 이제 털썩 주저앉았어요. 자기가 어쩌지? 샀던 구역 있잖아. 네, 맞아요. 딱 그게 떠오른 거예요. 네네. 마침 네. 나에겐 만병통치약이 있지 하고 턱 이제 붙였죠. 네. 그랬더니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대로 나왔어요. 뭐가요? 그대로 나았다고. 나왔다고. 네. 고약을 붙였더니 그대로 아. 나왔어. 음. 자, 그 이야기입니다. 네. 따라해 보세요. 네. 고바우 영감이 고바우 영감이 고개를 넘다가 고개를 넘다가 고개를 다쳐서 고개를 다쳐서 고약을 바르니 고약을 바르니 그대로 낫더래. 그대로 났더래. 이거예요. 아, 네네. 제가 혼자 해볼게요. 선생님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고바우 영감이 고개를 넘다가 고개를 다쳐서 고약을 바르니 그대로 낫더래. 네. 아까 저 한 소절씩 따라할 뻔 했잖아요. 그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라는 얘기죠? 그럼요. 네. 기억할 수 있을까? 우리 노래 듣고 와서 하면 어떨까요? 너무나 궁금해 늦은 밤까지 잠을 못 이뤘지 나라는 친구들 몇 명이나 같은 반이 됐을까 웬일로 아침에 일찍 눈을 떠 교실 들어설 때 난 몰래 좋아한 그 아이가 안녕하고 인사하네 뭔가 좋은 일이 내게 생길 것 같은 기분 친구들도 선생님도
뭔가 좋은 일이 들으셨습니다. 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외워야 되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고바우 영감이 고개를 넘다가 고개를 다쳐서 고약을 바르니 고대로 나았대. 맞나요? 네. 네. 아우, 오늘 제가 저기 사실은 한번 이렇게 쭉 써봤어요. 네. 써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안 보고 쓴 걸 안 보고 외워서 했다는 거 꼭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보이는 라디오여야 돼. 그러게요. 요즘은 정말 이렇게 금방 주거니 받거니 할 때조차도 이렇게 외워지지가 않아가지고, 네. 아까 그래서 노래를 잠깐 먼저 듣고, 그 사이에 한번 써보고, 네. 그렇지만 써봤으나, 네. 써보기는 했으나, 정말 안 보고 네. 했다는, 정말 안 봤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네. 다시 한번 해보면, 고바우 영감이, 고개를 넘다가, 고개를 다쳐서 고약을 바르니 고대로 나았대. 네. 네, 잘했죠? 이거를 저희가 회원분들이 돌아가면서 했단 말이죠, 아까. 네네. 저는 그때 잠깐 저기 전화를 받느라 그 말놀이를 못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게 그 선생님들의 색깔이 다 나오시잖아요. 그쵸. 네. 천호석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전달해 주시고 또 뭐 최양 선생님, 허옥 선생님, 그다음에 허옥 선생님, 네. 그다음에 누가 앉아 계셨죠? 화영쌤, 화영쌤, 그다음에 은경쌤이었나? 은경쌤, 그다음에 초롱쌤. 전서연쌤 다음에 아, 은경쌤. 전서연쌤. 전서연쌤은 발음이 또박또박하게 이렇게 말끔하게 전달을 해주시고, 최은경 선생님은 속닥속닥하니 진짜 맛깔스럽게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초롱쌤은 아이들한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밝게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개순 선생님이 저한테 넘겨주시고. 그랬군요. 네. 제가 아까 연습을 했더라면 훨씬 더 잘하지 않았을까. 딱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랬나요? 네.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들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럼 이런 상황이었겠네요. 박수 3번, 시작, 짝짝짝 뭐 해가지고 3번 딱 한 번에 맞춰서 끝나는. 말놀이도 한 번 쫙 돌아서 하나도 안 틀려고 잘 전달이 돼서 한 번에 다 마감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겠는걸요. 네. 딱 한 번만 하겠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집중력이 너무 좋으셨던 게, 제가 이제 이 말놀이가 이야기로 할 텐데 이거를 잘 이해되게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다 하고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 집중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 들어놓으니까 이게 딱 순서를 알잖아요, 이제. 그랬던 거야. 그래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네.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네. 먼저 해보세요. 제가 2번 했잖아요. 선생님이 한 번 제가 하세요. 네. 시작. 고바우 영감. 근데 네네네. 책에 이 이야기가 네. 채록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아이들하고 실제로 이제 수업을 나가서 네. 초등학교 1, 2학년생하고 같이 네. 이 글을 쓰신 분이 네. 1, 2학년생이랑 같이 6개월 동안을 말놀이를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 애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에이 시시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사실 한 5줄 되는 거고 이게 짧고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에이 시시해요. 막 애들이 처음에 그랬대요. 네, 네. 근데 그 시시해요라고 한 애들한테 이제 각자 하게끔 했더니 그 애들이 그렇게 말했던 애들이 이제 잘하는 거잖아요. 더 그쵸, 네. 잘하는 거야. 근데 본인이 하니까 재밌거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고자로 시작하니까요. 고마워 영감으로 해요.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마워요 영감으로 했다가 고맙네 영감으로 했다가 뭐 이렇게 바꿔서 고자로 시작하는 어떤 다른 단어로 바꿔서 아이들이 또 응용을 해서 그렇게 잘 하더랍니다. 네, 저도 한번 활용해 봐야 되겠네요. 네. 예, 저도 이제 그 초등학교에 방과후 교실 책놀이 수업을 들어가고 있는데, 네. 아이디어가 이제 곧, 네. 고갈될 거거든요. 그때 한번 이제 말놀이로 한번 쭉 한번 연결해서 네네. 표현해 보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네. 예, 열심히 배워둬야 되겠어요. 네. 네. 이렇게 이거를 작성을 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 거로 만들려면은. 그렇죠. 네. 다 외워야 되는데 예, 외워지지가 않아서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나이듦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즘 정말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그 5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연휴 그 가정의 달 5월. 네. 네. 안타깝습니다. 네. 저도 슬퍼요.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아까 제가 계단에서 다친 거 말씀드렸나요? 네, 맞아요. 네, 여기 단원 FM 밑에 식당을 내려가다가 계단을 원래 2개씩 뛰어내려가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차 이건 3개인 것 같은데 싶었는데 미끄러지더라고요. 2개씩 뛰어내려가다가 3개인 것 같은데 하는데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멍자국이 엄청 크게 났어요. 네. 안 부러진 게 다행이에요. 나이 들면 조심조심 걸음도 조심해야 된답니다. 네. 네, 계단이 무서워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주거니 받거니 하고 네. 또 노래 마지막 노래는 어떤 노래를 꽃게우정을 듣고서 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무신 영감이 고개를 따라하지 마세요. 이야기로 전달한다니까. 그래요. 네. 죄송해요. 고무신 영감이 고개를 넘다가 고개를 다쳐서 고약을 바르니 그대로 나왔대. 그 저것만 바꾸신 거군요. 영감만. 네. 저는 고무신 영감이 고무신을 신고 가다가 이런 식으로 고무신이 다 바뀌는 줄 알았답니다. 네. 응용력이 너무 대단한가요? 네, 노래 들려주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